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양재고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윤미라 강사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얘기 들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님들이 가끔 뭐 얼마나 있냐 뭐 물어보는 어머님들이 있어서 그냥 제가 사진으로 그냥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시만요. 어, 네, 잘 안 되네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2학년 학생들 수업하는 거를 제가 찍어 놓은 건데요. 제 조교한테 시켜가지고 찍었는데, 저는 항상 1학년보다 2학년 학생들이 훨씬 많아요. 이거 볼까요? 네.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안 빠져나가고 계속 이제 다른 학원에서 이제 듣던 학생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좀 아쉬운 게 1학년 때 이제 다른 데들 갔다가 괜히 방황하다가 나중에 2학년 때 오기보다는 1학년 때부터 저를 만나가지고 그냥 쭉 이제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데 아직은 이제 어인들이 잘 모르시고 다른 데로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두각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뭐 S&T, 예섬 학원 등에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소개를 이렇게 맞춰보고요. 어떻게 오늘 진행을 할 거냐면 일단 국어 내신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궁금하실 테니까 이제 그걸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교과서하고 그다음에 문항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출제 유형 그리고 제 적중 사례 같은 것들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지 뭐 내신 대비 전략이랑 그다음에 제 수업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과서는요, 미래엔 국어라고 그래도 조금 많이 쓰는 교과서예요. 이게 사실은 교과서가 많이 안 쓰는 교과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료를 선택하기도 좀 힘들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좀 구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미래엔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다수의 학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라서 기출 문제는 제가 진짜 몇 천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충분히 뭐 학습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과서만 쓰는 학교가 있고 뭐 프린트를 나눠주는 학교도 있고 뭐 부교재를 쓰는 학교도 있는데 일단 교과서 외에 부교재를 따로 선정하는 그런 학교는 아니에요. 근데 모의고사 범위도 사실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학교 프린트물이 있어서 가끔 가다가 교과서 외의 작품들을 좀 가지고 오신다거나 예전에는 사실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좀 그런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인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들여오는 그런 추세다. 예전엔 교과서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학교였다면 요즘에는 좀 이제 수능형을 좀 지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조금 그런 변화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 문항을 좀 보면요. 객관식하고 서술형이 이제 섞여 있는 건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2021년 그리고 2022년, 2023년까지인데요. 2021년까지만 해도 객관식이 23문항에 64점 배점이었고 그다음에 서술형이 7문항에 36점 배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36점이 30점 되더니 이제 20점까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술형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였는데 그래도 뭐 다른 뭐 서술형이 아예 없는 학교에 비해서는 아예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객관식의 조금 비중이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다. 문항수 같은 경우에도 23문항에서 26문항까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합치면은 30문항이거든요. 근데 서술형이 단답형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줄줄줄 해서 좀 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 관리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점도 2.3점에 3.9점인데 일단 서술형이 4문항이긴 하지만 20점이 배점이 되어 있다는 거 배점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서술형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자, 중간고사 범위를 좀 알려드릴게요. 학교에 따라서는 어떤 데는 좀 양측이라고 하죠. 범위를 되게 많이 줘가지고 아이들에게 학습적인 부담을 주는 학교들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2021년 중간고사 범위에 요거 장문이 3-1이 조금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1단원하고 2단원 정도만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것만 잘 해줘도 이제 중간고사 좀 무난하게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학교는 아니다. 대신에 범위가 적을수록 좀 더 이제 심화적인 걸 물어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특성들을 좀 하나씩 알려드리면 양재고가 예전에는 하나도 외부 지문이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양재고 한 6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는 조금씩 선생님들이 외부 지문을 출제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그냥 교과서만 대립다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자료를 주거나 할 때 양재고는 조금 이제 교과서 중심으로 문제가 나갔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른 학교처럼 그러니까 보기 지문이라든지 외부 지문이 많이 섞여 있는 것들을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문제 풀다가 선생님 이거 안 배운 건데 왜 해야 돼요?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학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계속 소화하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2022년에도 보기 문제가 딱 하나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 그리고
지금 선택지 출제 같은 경우에 또 5작품까지. 그래서 여러 작품들이 외부 작품들이 사용이 될 수 있다. 이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를 사실 어렵게 내려면 3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외부 지문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은 선택지나 보기를 길게 해서 좀 시간을 뺐거나 아니면 요겁니다. 선생님들의 어떤 무기죠.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하나는 고를 수 있겠는데 2번, 2번하고 3번 헷갈렸다가 뭐 하나 찍어서 맞을 수는 있겠지만 모두 고르라고 했을 때 답이 2개인지 3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간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너무 높다. 그래서 이걸 조금 조절을 해야겠다. 그러면 기말고사 때는 모두 고르셔 문제를 더 많이 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절을 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중간고사에서는 객관식 11번, 15번, 18번에서 총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많을 때는 6문제까지도 출제가 돼요. 자, 그리고 단답형이 사실 문법에서는 좀 나오긴 하는데 문학에서는 단답형으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 문장 서술형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중학교 때 그런 거 연습 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아마 좀 문장형으로 이제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 제가 나눠주는 숙제만 충실히 하더라도 서술형은 뭐 문제없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요, 좀 평이한 다수의 문제들이 존재하고 소수의 킬러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재고는 어떤 학교는 진짜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전체적인 평균 자체가 낮아지고 등급 컷이 좀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양재고는 대부분 90점대 후반에서 1등급 컷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 맞거나 이제 하나가 틀리거나 이러면 1등급을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사실 2개부터는 좀 위험해요. 이제 대부분은 그렇고요. 근데 만약에 너무 이제 100점이 막 16명이 나오고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말고사를 엄청 어렵게 내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선생님 저 70몇 점 맞았어요. 근데도 2등급 나오고 뭐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격차가 많이 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90점대 중후반에서 1등급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한두 문제 정도까지만 이제 1등급을 하는데 허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하 정도의 문제가 한 20문항 정도가 되고 중상 뭐 이런 정도가 한 4문항, 상 정도 한 5문항 정도 되기 때문에 요걸 이제 맞추느냐 틀리느냐가 1, 2, 3등급을 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보기를 활용한 문제도 예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7문항 정도가 되고 외부 작품이나 제가 외적 준거라고 넣어놨는데 외부 작품은 작품을 가지고 오는 거고 외적 준거는 읽기 자료 있죠. 그러니까 비문학적 요소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문제를 내는 경우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 이해 문제 비중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이해 문제라는 얘기는 교과서를 좀 충실하게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그래도 꽤 된다 이런 얘기고요. 어휘 문제는 한 문제씩은 꼭 출제하시는 편이긴 해요. 제가 이때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어휘도 이제 어떻게 대비하는지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객관식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난이도가 높지 않은 다수의 문제 그리고 등급을 가는 소수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외부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가 이제 좀 증가하는 추세다. 그래서 이걸 좀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모두 고르쇼 형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이제 하나만 고르는 거 말고 2개, 3개 고르는 것까지도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기를 활용 형태의 문제도 많아졌고 근데 어휘도 좀 챙겨야 되고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이제 학습 활동 관련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지 서술형 같은 걸 또 맞출 수가 있거든요. 뭐 이건 제가 충분히 학습을 시키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술형은 네. 자, 서술형 점수 비중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문항 배점 자체가 객관식에 비해서 한 문제당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좀 준비를 꼼꼼하게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이고요. 그리고 서술형이 하위 문항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조건에서 조금 벗어나는 경우에는 1점씩, 2점씩 이렇게 감점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점수가 조금 높게 결정됐다 하면은 서술형을 좀 더 빡빡하게 채점을 하시고 그래도 이번에는 객관식으로 좀 갈렸다. 그러면 좀 더 러프하게 해주시는 편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점 안 찍었다고 깎이는 경우도 있었고 띄어쓰기 틀렸다고 막 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한 4, 5년 전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맞춤법 틀리면 당연히 이제 국어 시험이니까 감점이 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 객관식 다 맞았어요라고 했는데도 3등급이 뜬 친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서술형에서 계속 감점을 당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는 잘 챙겨주셔야 된다. 20점인데 사실 20점에서 한 2점, 3점씩 깎이다 보면 1등급에서 좀 많이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서술형도 잘 챙겨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적중 사례랑 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중간중간에 제 자랑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그것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선택지의 작품이 활용되는 예들을 보고 계세요. 지금 왼쪽은 17번의 지금 표현 방법에
비슷한 것들을 고르는 것이고 오른쪽은 이제 정서와 비슷한 걸 고르는 건데 일단 선택지에다 다른 작품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상의 특징, 형식적인 거를 비슷한 걸 찾는 거 그리고 정서와 비슷한 걸 찾는 게 있는데 충분히 연습시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자, 여기도 왼쪽에 있는 게 제가 과제물로 줬던 교재예요. 그래서 정서와 유사한 거를 찾는 문제 충분히 있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것도 표현 방법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표현 방법에 나타난 작품으로 적절한 것을 이것도 7주차의 과제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에 들어가게 된다. 출제 시험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작품이라 그래가지고 안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연습을 해야지 이런 거를 좀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을 안 듣네요. 자, 보기에 외부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지에 출제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외부 작품을 아예 보기에다 넣어놓고 그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이것도 두 가지 다 적중했어요. 자, 왼쪽에 보면 1주차 과제물에 있었던 건데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우리가 눈발이라면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게 앞에 있는 그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하는 교과서에 있는 작품하고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문제를 풀었고 그게 그대로 이제 출제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걸 한 번만 한 건 아니고 제가 4주차 때도 아예 외부 지문을 한 번씩 돌려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진도를 다 나가는데 사실 저는 3주면 충분하거든요. 4주차부터는 반복을 하면서 다른 작품과 연계하는 그런 학습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4주차 수업 교재에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해서 설명을 해줬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출제가 됐던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거. 최승호의 북어라는 작품 이것도 왠지 제가 그냥 좀 초기에 왔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 좀 나올 것도 같으니까 좀 봐라 라고 해가지고 4주차 수업 교재 했을 때 똑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주차에 외부 지문 했을 때의 그 수업을 했던 내용이 두 개가 다 출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모두 고르는 문제 유형인데 이게 사실 모두 고르는 것도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모두 고르시오.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너그럽다 이러면 두 개 고르시오. 그래서 아예 개수를 정해주는 거 하고 아예 모두 고르시오 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네 개인지 진짜 심한 학교는 5개를 고르는 학교들도 있었지만 양재고는 그렇진 않습니다. 2개 아니면 3개 둘 중에 하나예요. 4개까지도 답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2개인지 3개인지가 또 이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겠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두 고르면이라고 했었고 이제 답은 다 2개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고르는 유형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는 이렇게 아예 다 찾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5개, 6개, 7개 이렇게 답이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저기에서 해당되는 것들을 몇 개를 찾았는지를 가지고 이제 7개인지 8개인지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잘못 찾거나 어떤 학생들은 되게 운이 좋게 하나를 잘못 찾았는데 하나를 다른 걸 찾아서 개수는 맞는 뭐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문법을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자, 오른쪽도 이제 선택지에서 요거는 그래도 좀 아량이 있으시죠? 2개. 찾으라고 아예 박아주셨어요. 근데 이게 모두 고르시오가 나올지 2개 고르시오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택지마다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걸 맞추려면 결국에 이거를 맞춰야지 1등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습을 시킵니다. 왼쪽에 보시면 OX형이에요. 그러니까 OX라고 하는 건 선택지 하나하나를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지 하나하나가 O인지 X인지 그걸 정확하게 잡아내다 보면은 이게 2개를 고르든 3개를 고르든 정확하게 연습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과 같은 OX형의 쪽지 시험을 보고 이게 조금 통과가 안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또 시험을 한 번 더 본다든지 남아서 조금 공부를 하고 간다든지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문법 같은 경우에도 뭐 5개, 6개 이렇게 고르는 게 있으니까 단순한 객관식에서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빈칸을 쫙 줘서 주관식 형태로 그냥 다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게 어떤 유형으로 나오게 되든지 간에 정답을 고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시키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내용이나 아니면은 유형이나 이런 거 적중한 것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자, 왼쪽에 있는 게 시험 직전 모의고사예요. 제가 직전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날에 이제 수업하는 거에서 나눠줬던 자료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왼쪽에는 지금 읽기 전에 한 생각으로 옳은 것을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하나 만들어줬었는데 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또 읽기 전 과정에서 고르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적중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 이것도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저것도 직접 모의고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도 A와 B의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에 왼쪽도 서술상의 특징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직접 모의고사가 또 이렇게 출제가 되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선택지의 내용 또 적중한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 왼쪽은 이제 정리 자료예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있고 정리 자료가 있는데 모의고사는 학생들이 이제 풀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 같은 경우에는 저랑 수업 시간에 직전 수업 시간에 계속 빈칸을 채우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건데 그 빈칸 정리하는 그 부분들에서 제가 밑줄 친 거가 오른쪽에 그대로 선택지로 출제가 됐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보기를 활용한 문제가 좀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외부 작품은 아니고 외적 준거라고 해서 비문학적 요소들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이거를 그 시간에 앉아가지고 사실 읽으면 조금 난감할 때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연습시키기 위해서 읽기 자료라고 하는 것을 좀 주는데요. 저 위에 보면은 이제 계유정당 그 시조와 관련되어 있는 그 시대에 나타났던 그런 사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40년대 시대 상황 이제 이게 이렇게 보기로 출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거 수업 교재 내에 다 있었던 거거든요. 자, 요게 지금 주석 교과서 왼쪽에 있는 참고 자료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그냥 거의 따다가 사용을 하셨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나 아니면 제가 나눠주는 읽기 자료 같은 것들을 먼저 읽어보고 시험을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번엔 이제 서술형인데요. 서술형이 이제 1, 2, 3, 4를 제가 다 보여드릴 텐데 네. 자, 서술 2번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누구고 그다음에 사건을 어떤 위치와 역할로 독자에게 전달하는지 쓰고 그런 전달이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서술하라는 문제예요. 좀 보기만 해도 이제 문장형으로 다 서술해야 될 것 같이 써 있죠. 근데 이거를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갔으면 너무 당황스러웠을 테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한 4번 이상을 반복했어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데 제가 다 넣을 수가 없어서 4개만 넣었거든요. 그래서 4번, 5번 반복하다 보면 어차피 자기가 썼던 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그렇게 어렵진 않다. 지금 보시면 2점, 2점, 4점으로 다 나눠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배점으로 보면은 이제 8점짜리 좀 큰 문제지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 2점짜리 문제 2개, 4점짜리 문제 하나라고 보셔도 무방하죠. 자, 그리고 자, 왼쪽도 지금 서답형 1번 문제인데 소설의 결말의 성격, 그다음에 서술자의 감정을 포함해서 서술하라고 한 문제도 시험 직전 정리 자료에도 있었고 직전 모의고사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서답형 다른 이건 다른 시험인데요. 이제 2번 그리고 3번이 또 여기에 작품의 내용과 구체적으로 연관지어서 그 A를 삽입해서 넣을 수 있는 효과였는데 그것도 요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었고 네, 그리고 이 서답형 문제도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슬픔과 기쁨에 관련된 일반적 인식과 그다음에 작가의 문학적 인식을 이제 그대로 쓰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도 이제 보여드릴 너무 많긴 한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표가 또 왼쪽에 이렇게 그대로 사용이 됐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직전 정리 자료예요. 그래서 학교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제가 정리했던 자료들 그리고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것들이 이제 그대로 시험에 나왔던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법 영역도 서술에 이렇게 나온다. 사실 1학기 때는 문학을 중점적으로 보고 문법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뒤에 가면은 1학기 기말고사에 문법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제가 지금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법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문법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출제가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내용 분석이 첫 번째겠죠. 그래서 내용 분석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교 필기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저는 학교 필기 받아가지고 제가 또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또 나눠줄 거예요. 왼쪽에 보면은 주석 교과서거든요. 근데 양재고를 수업을 해보다 보면은 주석 교과에서 그렇게 벗어나는 특별한 설명을 해주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놓쳤다고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좀 꼼꼼하게 보면 내용 때문에 틀릴 일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또 따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 있죠. 그래서 프린트로 나눠주셨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조금 필기된 내용이 추가됐을 경우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서 따로 나눠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어휘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휘도 그 단원에 맞게 좀 정리해가지고 나눠주는 편이고 당연히 시험도 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손필기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 단원을 손으로 정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뭐 가끔 선생님들 중에서 내가 손필기 해가지고 준다 뭐 이런 거에 좀 자부심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필요하면은 저도 주는 편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고전 문법이에요. 근데 고전 문법은 사실 타이핑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옛날 거라서. 그래서 제가 손필기로 다 적어가지고 아예 컬러로 복사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눠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학교 필기 정리 자료나 손필기 자료까지도 전부 다 내용 학습을 위해서 나눠주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정리 자료예요. 그래서 읽기 자료도 주고 그 다음에 표로 정리한 것도 준다. 뭐 이런 거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또 예상 문제들을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약간 겹치는 바가 있어서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른쪽에 교과서 분석 자료가 있는데 실제 시험에 저렇게 연결이 됐다. 이거는 자료로 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네, 서술형 문제인데 이건 진짜 똑같이 나왔어요.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라는 형식으로 형성한다. 저게 이제 왼쪽에 똑같이 쓰는 게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문법이라고 하는 것도 다 똑같을 것 같지만 학교에 따라서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조금 벗어나는 심화적인 내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양재호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계속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거에 좀 벗어나서 의문의 체계라고 하는 것부터 좀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편이었거든요. 왼쪽이 그 의문의 체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의문의 변동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고 거기서만 낼 수도 있지만 자, 이런 것까지 또 좀 꼼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 문제도 그런 것까지 다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뭐 좋은 위치나 좋은 방법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왼쪽에 좀 이렇게 출제가 됐다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매주 이제 교재가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를 보여드릴 텐데 자, 왼쪽에 있는 거는 메인 교재예요. 그래서 책으로 나가는 이제 계속 쓰는 그런 수업 교재고 그다음 매주 과제물에 관련되어 있는 교재가 나갑니다. 근데 학교에 따라서 진도가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충분히 저 매주 나가는 교재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는 건 쪽지 시험입니다. 근데 이 쪽지 시험은 매 수업 시간 시작하기 전에 그 전주에 배웠던 것들을 시험 보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실제로 제가 쪽지 시험 만들어 놨던 건데 맨 밑에 보면 18번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게 A는 한 달이 좀 안 되는 기간을 뜻하는 말이다. 이제 그 어휘 정리된 거 나눠주고 시험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게 X예요. 한 달이 좀 넘는 기간이지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막 난리를 쳤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낼 수가 있냐고 막 치사하다고 했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화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선생님 이거 진짜 나왔어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쪽지 시험을 이렇게 보는 것이 결국에 시험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다 손으로 일일이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자, 송민곡을 지금 이제 현대어 풀이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게 그대로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어 풀이 싫어하는 학생들도 하나씩 다 외워야지 저런 서술형 좀 맞을 수가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좀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언제 해야 되냐? 당연히 수업 끝나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줌 클리닉이라고 해서 그냥 집에 갔는데 내가 질문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 그러면 그냥 한두 개를 카톡으로 하기 좀 힘들어요 하면 그냥 줌으로 부릅니다. 제가 학생의 어떤 인권 보호를 위해서 밑에는 지웠는데 제 얼굴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카톡으로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 클리닉을 하나 열어놨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는 학생들은 오프라인으로 와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내 애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피드백 문자를 항상 보내드리는데 좀 저희 조교님이 깔끔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진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과제를 했는데 과제를 제가 A, B, C, D를 다 매겨놨어요. 근데 그거를 매겨놨지만 B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뭐가 부족한지를 조금 자세하게 적어드릴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잘 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테스트한 점수 그리고 만약에 미통과했으면 통과하고 집에 갔습니다까지도 다 체크를 해서 보내드리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제 저거 받아보시고 다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직전 정리 자료가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왼쪽에 요 정리 자료 빈칸 되어 있는 거 이걸 한 번씩 딱 훑어가지고 시험에 들어가게 되고 오른쪽은 이제 최종 모의고사라고 해서 가장 그 학교에 맞게끔 제가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좀 안내해 드릴 텐데요. 자, 제 수업은 6회 플러스 직전 수업. 그래서 총 7번 수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직전 수업 빼면 이제 어쨌든 6번이죠. 자, 개강일이 그래서 3월 16일로 되어 있어요. 혹시나 학교 시험이 조금 미뤄진다라고 하면 이거 그냥 없이 제가 보강으로 더 채워줄 예정이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은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예요. 예전에 제가 수업 시간을 조금 아침으로 잡아놨더니 아이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좋은 시간대로 잡아봤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클리닉이 이제 금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있으니까 시간 되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와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내가 이때까지 기다리기가 좀 힘들다, 좀 불안하다, 학교 가기 전에 예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미래엔 교과서 특강 2회 처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개강일 2월 17일인데요. 2번 수업하고 끝나는 거고요. 이게 문학이랑 문법이 주된 거라 보니까 문학 한 번, 문법 한 번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습하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조금 앞서가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을 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설명 여기까지고요. 네,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점수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